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직 일교차가 좀 크긴 합니다만 아침 기온도 많이 오르고 네, 있고요. 낮 기온도 봄 많이 기운이 올랐어요. 네.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네. 또 일상이 더 알차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열린마당에서 오늘 봄을 닮은 아주 반가운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반가운 소식도 많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 참 이상하게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은 네. 빨리 좀 묻히는 게 그래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더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고 싶은 얘기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좀 네. 가질까 합니다. 이름하여 동네방네 알립니다 시간인데요. 저는 이 느낌이 잘 안 사네요. 역시 지정남 씨가 좀 살려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책. 들어가요. 예? 네. 동네방네 알리겠습니다. 네. 네, 이 느낌이죠. 어디 그 시골 마을 가면 저 이거 많이 들었던 그렇죠. 네.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리고 싶거나 또 자랑하고 싶은 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619개 7331번이나 733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도 앞으로 많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면 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모임에 가면은 사실은 그 제 자랑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돈 내고 자랑을 한다고 네. 하는데요. 특히 손자 자랑할 때. 네, 소리 네. 자랑할 때. 네. 근데 그런 때 여기 열린마당에서는 전혀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럼요. 마음껏 자랑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수 데뷔를 했다. 오호. 뭐 음반을 냈다든가. 막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마음껏 자랑해 주시라고요.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일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 자랑이 네. 저희 공연합니다. 어디로 몇 시까지 오세요? 요 소식인데요. 네. 곧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아니 역불로라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쳐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막 찾고 네.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쏙쏙 뽑아서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네. 전해드리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감염병관리과장 송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산동 자원봉사 캠프를 맡고 있는 캠프장 송영숙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병석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최원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 금호 원림 더 테라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이성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정말 좋은 소식들, 자랑하고 싶은 소식들 준비하셨는데 어떤 소식인지 네. 저희가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맛보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네. 소식들 살짝만 좀 공개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저희는 2월 26일부터 드디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맞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그렇죠. 텐데요. 네. 네,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폐현수막을 재탄생이다 해서 달매 재활용 제작단이 현수막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현수막을 위한. 네, 저희는 그 겨울철 봄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예방 캠페인송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최원일 씨도 어떤 역할이 있겠죠? 네, 저희 캠페인송을 작곡을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직접 직접 노래도 작사. 부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저는 요즘 뉴스에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이렇게 갑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천원의 행복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벌써부터 궁금하죠, 그죠? 기대가 네. 됩니다. 자, 동네방네 알립니다. 본격적인 소식 저희가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일 알리고 싶은 소식일 네, 거고 궁금하기도 우리들은 하고. 또 궁금해하는 소식일 네. 텐데 벌써 접종 3주차가 됐습니다. 3주차 됐습니다. 네,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죠? 네,
저희 이제 2월 26일부터 가장 그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가장 고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우선 접종 진행 대상자는 그 요양시설하고 뭐 정신병원 또는 요양병원 또 종사자나 입소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간염병 전담병원에서 가장 그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2만 8천여 명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오늘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지금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70%가 넘었고요. 아마 그 예방 접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11월까지 해서 광주 시민의 70% 네, 목표로 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전 인구의 70%가 이렇게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5만 정도 되고 거기 한 70% 정도인 101만 명이 지금 맞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1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로 이렇게 착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현재 지금 맞추고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는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내가 언제 맞느냐 그쵸.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백신을 맞으실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질병청에서는 이게 예방 백신의 도입 시기, 뭐 수급 상황 이런 어디 수급장 이렇게 맞아야 될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예약을 해서 진행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예방 접종 계획을 보면은 먼저 2월 26일 날부터 그 가장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3월에 지금 현재는 그 현재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권역 예방센터에서 맞추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의료기관 종합병원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우리 종사자들이 그 종사자들하고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다거나 이런 1차 대응 요원이 지금 현재 그 예방 접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정도부터는 아마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이 대상으로 아마 예방 접종을 아마 맞추게 될 것 같고요. 아마 5월 정도에는 이제 우리 경찰 경찰 분이나 뭐 소방대원들 이렇게 필수 요원들이 아마 아마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아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나는 언제 맞출 것인가. 네. 제가 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두 분 많이 저는 궁금하실 것 지금 같아요. 눈이 팍 빠졌어요. 얼마나 기다려. 나한테 언제 이것 좀 맞으라고 네네. 연락이 올까, 네. 언제쯤 올까 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위험시설, 고위험시설의 네, 종사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로움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 끝나고 나면 예. 과연 나한테는 언제 올 것이며 예. 나는 어디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게 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는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다니 박사님들이 뭐 어떤 백신이 좋다, 아니다, 그것은 예. 틀렸다, 맞다, 기다, 맞아볼래, 어찔래.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렇게 지정남 씨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네. 네,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우리 이제 전화도 오시고 나는 언제 맞느냐, 어디서 맞느냐, 어떻게 맞느냐 그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우리 질병청에서도 예방접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그 맞을 사람의 대상자나 맞을 시기나 장소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아마 그 접종 백신의 도입 시기나 이런 것이 고려가 돼가지고 아마 7월 2분기, 7월 이후부터 아마 예방 7월 넘어야 접종이 되겠구만. 네,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에게 다 문자라든가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거죠? 네, 이게 네. 철저하게 예약 시스템으로 아마 이루어지실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아마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 보건소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혹시 선생님은 예방 접종을 맞으실 건지 해서 맞는다고 했을 때 아마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모의 훈련하는 모습을 저희가 방송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절차가 있더라고요. 6단계 정도가 있던데.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오시라고. 그럼 오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 기본으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예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예진표 있댔기 그 예진표에다 적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전부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체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날에 선생님 컨디션 어쩐지 혹시 기저질환은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제 예진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넘겨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접고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관찰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의자에나 어디 이렇게 편안하게 관찰을 하게 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맞고 나서 혹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런 이상 반응이 나오신 분이 있나요? 예. 사실은 저희도 가장 저희가 접종 현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한 2만여 명 정도 지금 접종을 했어요. 접종을 했는데 한 100건 이상이 이상 반응이 있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 반응은 주로 뭐 발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또는 이제 두통이 있거나 주로 그런 이상 반응이 주로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정부에서나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진통제를 좀 드시고 견뎌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도 열이 뭐 39도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굉장히 근육통이나 두통이 너무나 심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의료기관에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을 이제 공고드리고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몸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두통이나 이런 거는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랍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증 반응, 이상 반응 신고가 됐지만 큰 무리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뭐 중증 반응이나 사망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하시는 게 접종을 할 땐 괜찮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에도 대비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접종을 바로 했을 때는 우리가 독감을 맞는 것처럼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집에 가서 한 5시간이나 10시간 이후에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지만 그때는 타이레놀이나 진통제를 좀 복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중증이나 더 이렇게 고열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우리 응급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9에서 오셨지만 119라고 연계를 해서 바로 응급실로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접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나는 특정 백신을 맞겠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네네. 이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근데 우리가 접종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접종 백신이. 근데 나는 어떤 백신을 맞겠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선택권, 개인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접종 약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서 맞을 건지 어떻게 맞을 건지 어떤 분이 마실 건지 좀 정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나는 백신
안 맞을라요. 아예 네. 아예 안 맞겠다. 맞는다. 아예 안 예. 맞을라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개인적인 의사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고 그런 경우는 안 맞으셔도 뭐 특별하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맞으시면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 맞겠다고 했다가 생각이 또 바뀔 바뀔 수도 수도 있는 있죠. 거니까 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또 지정이 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안 맞겠다고 했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야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아. 예, 11월 이후에 11월 한 번 더 마실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도 이 접종 장소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온 냉동 백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있고요. 그냥 한 2에서 8도 정도 유통이나 보관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초저온 냉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하 80도에서 60도 정도에 보관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접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지역 예방 접종 센터라고 해가지고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거기에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쪽으로 와서 맞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런 백신은 일반 우리가 그 인플루엔자나 독감 백신처럼 똑같은 온도하고 그 유통하고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의료기관에서 아마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미 맞으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접종이 시작이 돼서 우리 이제 뭐 보건소 1차 대응 요원들은 좀 맞았거든요. 그랬고 이제 반응을 보니까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독감 주사 맞은 것처럼 별로 반응이 없다. 난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조금 더 증세가 심해서 그 다음 날 출근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뭐 진통제를 좀 복용한다 하다가 해가지고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오면 좀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게 아마 그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1차 접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2달 뒤에 또 2차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백신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기 백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백신은 1차에 맞고 또 8주 후에 또 한 번 맞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얀센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요. 거기는 딱 한 번만 1회 접종으로도 이 항체가 생성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 백신은 1회 맞고 그 3주 후에 8주 후에 예, 맞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종류별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대상자에게 전부 안내를 하고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접종 증명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접종을 할지는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접종할 때 전부 알려드리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닌 거죠? 끝이 네. 아닌 거죠? 방역 네. 수칙도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항체가 형성되는 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차 접종이 끝나고 2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이 끝난 2주 후에나 아마 항체가 아마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의 70% 이상이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 같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접종을 맞았다 해도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네.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표현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죠. 벌써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게 참 네.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업무도 제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시가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 겨울부터.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오늘도 조금 한 명 발생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정말로 마스크를 벗고 우리 모두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꼭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방네 알립니다. 다음 소식 만나봐야 될 텐데요. 우리 송영숙 씨, 네. 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 자모들이 그 애들 체험학습식으로 방학 때 이렇게 모여서 좀 유명한 곳이라든가 이래서 혼자 가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까 한 10세대 정도 해가지고 방학 때 대형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 얘들이 29살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 체험이 필요 없겠다 해서 이제 엄마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일을 해보자 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뭐 떡국도 끓여드리고 또 이야기 상대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월산동은 좀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노령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로변에 앉아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땅히 경로당에 또 경로당 나름대로 또 규율이 있어서 또 거기에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단독주택의 빈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월산동 자원봉사 캠프를 꾸리면서 저희가 이게 그냥 봉사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봉사가 없을까 했는데 길거리에 이제 월산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현수막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너무 나무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좀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머니들이 예전에 바느질을 잘하시고 재봉틀을 다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현수막을 저희가 수거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보통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면은 검정 비닐봉투에다 많이 이렇게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용으로 쓰면은 일회용품도 좀 규제도 되고 비닐봉투도 덜 사용하고 이거를 하면 어쩔까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운전할 때 거리에 좀 보기 흉한 현수막들이 참 많죠. 많아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지정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붙이고 지금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두면 이제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찢어지고 날리고 그다음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묶을 때 나무를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날려다니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다 보면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이게 도시 미관이 완전히 이제 좋지 않아요. 이게 학교 사실은, 근처에도 보면 눈높이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뛰어가다가 이 줄 같은데 탁 걸리기도 맞아요. 하고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네, 흉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네. 하고. 실제로 아이들 지금 얘기하셨는데 달리다가 목에 걸려서 맞아요. 네, 사고도 많았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이게 복잡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수막,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걸 재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에 어차피 현수막은 그 기간이 다 되면은 폐 현수막으로 가니까 이게 좀 소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재활용해서 한 번 더 쓰고 버리자. 이 아니면 비닐봉투 대신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일회용 그 앞치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 그다음에 이제 가방, 그다음에 이제 또 파우치, 그다음에 또 냄비 싸개, 그다음에 또 그 선풍기 카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것은 종이컵 담는 홀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현수막을 다 쓰고 나면 거기에 마지막에 대롱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라서 컵 홀더로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거기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종이컵 배출함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면 현수막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해서 네, 그쵸. 같은 물건이어도 참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 같네요. 현수막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뭐 유관순 누나 이렇게 뭐 그때 행사할 때 그러면 유관순 누나는 그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이 세상에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예, 예. 그때 그 가방이 딱 지금 만들고 싶어도 그 현수막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장에서 보면은 특이한 현수막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 되는 거예요. 아, 탐나시겠어요. 네, 오. 그나 자꾸 만들다 유언니들으시오. 아닙니다. 네, 아. 자꾸 제작을 하다 보니까 문의도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셨나 봐요. 아, 저건 이렇게 만들면 그렇죠. 예쁘겠는데라는 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죠. 네. 제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일단 어떤 저거- 건가요? 지금 가방 같아 보이고요. 저것은 저희가 그 월산동에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월산동에는 월산초하고 무진중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라 저희 그 교육 공동체에서 물축제라고 해서 여름에 그 물놀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물놀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지저분하게 남는 것이 예. 저 앞치마. 지금 저거는 이제 그 노또인데 그거 예. 앞치마. 예, 그래서 저거를 괜찮네, 저거. 예, 그래서 노또 욕심나네.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예. 욕심나. 앞치마. 저거는 야, 무한리필 앞치마네요. 저거는 식당에서 탐나는데요? 식당에서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아, 예. 그러네요. 그래. 네. 저런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건 뭔가요? 냄비 싸게. 냄비 아. 예. 아, 손잡이까지 아, 만드셨어요. 예. 예. 손잡이. 뜨겁지 그렇게 않게. 예. 네네. 네? 저거는 저희 남구의 캐릭터인데요. 네. 저거를 저희들이 갖다가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파우치요. 예. 네. 와, 정우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예쁘고 실용적이고 탐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감독님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돋보이지 않으세요? 남성들 생각할 수가 없는. 예. 상상을 좀 했는데 막상 사진으로 보니까 네. 너무 예쁜 것 같고 색상이 너무 화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한리필 그 앞치마를 하나 몇 개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좀 하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진짜 세상에 많은 창조적인 일은 여성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네. 네. 아니 저는 그 탐나는 게 바구니 있잖아요. 시장 바구니 이거 차에 좀 몇 개 놔둬서 계속 돌려가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바구니. 특히 두 분도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거 찍으실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수막에 얼굴 나와 있으면 그게 나중에 가방이나 다른 걸로 재탄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이디어 아니 근데 이제 좋습니다. 재단하고 만들고 하면은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봉사자들만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도 나와서 해주시고 시간 나는 대로 아버님도 나와서 해주시고 저희 이제 그 캠프 사랑방이 주택에서 이제 빈 공간을 얻어서 주민센터 D가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그저 사랑방이에요.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문 열어져 지금 있으면. 저렇게 일손을 도와주고 예, 계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것 없어 이러시면서 네.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고. 선풍기를 보호하는. 예. 선풍기 가방. 그죠? 예. 보관할 때. 예. 간단히. 예. 저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방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요즘 그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꼭 검정 비닐봉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저희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방을 만들어서 여기다 사용하고 버리세요. 또 버리고 없으면 또 다시 가지러 오세요. 몇번 쓸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재미있을 것 바느질. 같다는 어르신들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저걸 들고 다니면은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검정 비닐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멋스러우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 가방 만들 때 지금 앞에 아까 재봉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길쌈 하시면서 눈하고 손은 막 바쁜데 입막 수다도 많이 떨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그러겠네요. 사랑방 마이로. 일석이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슴에 그 스트레스 화라 그러죠. 네. 이렇게 신랑 그 흉이라든가 이런 거. 그나마 오면은 수다방이에요. 네. 다막 서로 그 뭐 맞장구 쳐서 흉 보고 그러다가 아 여기 오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우울증 해소도 좋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옆에 계시는 소병석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왜요?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물건 제품을 만들다 보면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 같아요. 이 이제 현수막이 저희 이제 그 물감을 사용하니까 좀 인체에 안 좋다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세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세탁을 하면 또 다림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거의 말하자면 간의 수모금인데 그렇게 하자면은 기계를 돌려야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재료대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짧은 소견으로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이제 그 주택이니까 빨랫줄에 쭉 열었다가 며칠씩 이렇게 좀 냄새 탈취가 되게끔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놔뒀다가 좀 냄새가 나가면 그렇게 보관해놨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아이디어까지 아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열심히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보람 있게 써주면 그게 너무 그렇죠. 좋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봉사하는 단체다 보니까 주로 나눔 활동을 하면서 이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유장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 이제 타동에서 우리 이런 봉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이 가방을 잘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학 때 청소년 재활용 교실이다 해서 요즘 그 학생들이 바늘 그 실도 제대로 못 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직접 그 만들어서 집에 갖고 가서 엄마 시장 갈 때 이렇게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비닐봉투 사용하지 말고 쓰라고 또 그런 체험도 하고 있어요. 네. 네, 마트 사장님이 챙겨가셨다는 거 아, 무슨 사장님이요? 얘기예요? 저희 그 봉사하는 저희 그 회원들 중에 캠프지기 중에 저희 고모님이 계셔요. 매월동에서 그 유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판매를 좀 하고 싶다. 저희 좀 수익을 내서 저희 다만 좀 이렇게 간식비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거기 매장에 갖다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그러는데 한 500장 정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 재활용에 대해서 좀 환경적으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다른 사장님들은 관심이 없는데 비닐봉투 대신 물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판매 이익이 날 건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그 이 현수막 가방에다 담아주고 다음에 갖고 오면은 그 돈만큼 다시 환불을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사가신 사장님이 계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이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거 내가 저거 만든 뭐지? 건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네. 같거든요. 뭐 기억에 남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동네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 가방을 시장 보러 갖고 오신 거예요, 마트에서. 근데 가방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라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매번 그걸 빨아 쓰셨대요. 근데 생선 같은 거, 가시 있는 거 담으면 비닐봉투는 군역이 나는데 참 군역이 그걸- 나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구멍도 안 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너무 빨았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너무 흐뭇했고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더 좋은 그 고민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어쩔 때는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로 이거를 여기에서 봉사로 멈추지 않고 좀 우리 뭐 요즘 노인 일자리 창출은 65세 이상 하잖아요. 근데 65세 미만은 일자리 창출이 전문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규직, 계약직 아니면은 시간을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노시는 65세 미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3시간처럼 저희들도 그런 그 짜투리 시간에 와서 봉사 겸 하면서 저기 이렇게 좀
본인들이 봉사하는 수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 겸 그런 걸로 좀 하고 싶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줬고 또 관심을 많이 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네. 갖고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 저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소식은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송입니다. 예방.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기획한 거는 이제 그 겨울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철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봄철이라고 하면 3월 달부터 5월 달에 이제 봄철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화재 통계상을 보면 겨울철하고 봄철의 화재가 한 60% 내외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각종 소방서에서도 화재 예방 대책을 많이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통시장에 그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행동 요령들을 어떻게 그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게 캠페인송 그 노랫말에다가 조금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송을 제작해가지고 좀 송출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화재가 일어나나요?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시장 생각하시면 조금 이게 그 전통시장 특성상 좀 노후화가 됐고요.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많이 사용하다 그죠. 보니까 네.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대부분 절반 가량이 그 전기 화재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전기 화재 다음으로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들을 이제 노래하신 건데 이걸 최원일 씨에게 이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 취지를 이제 듣고 나서 예.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노래의 제목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안 돼, 돼. 안 돼요. 이 작사 작곡까지 다 최원일 씨가 하신 건가요? 네, 전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곡을 만들고. 예. 네. 최원일 직원 같은 경우는 그 2018년도에 소방청에서 이게 주관하는 그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작사 작곡 부분에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원래 노래를 만들고 하는 거에 재능이 있으시군요. 실력이 인정받은 직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소방 활동 그 이렇게 여러 활동에 기능제부도 할 정도로 이게 좀 적극적인 직원이라서 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캠페인송인데 장르는 트롯이라고요. 네. 옆에 계신 그 소변석 반장님이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트로트가 괜찮다 싶어가지고 트로트로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원일 씨에게 갑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작권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 말씀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없다는 얘기니까 얘기세요. 최원일 네. 씨한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받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네. 노래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하는 소방관 최원일 씨의 안 안 돼, 돼, 안 안 돼. 돼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어딜 가요? 안 돼. 문어발식 콘센트도 사용하면 안 돼. 전열기구 사용하고 방치하면 안 돼. 불에 잘 타는 물건 사두면 안 돼요. 숨어있는 노전선 그냥 둬선 안 돼.
LPG통 위험물 방치하면 안 돼. 소화기 관심 갖고 확인해요. 안전을 위해 소방차가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전통시장의 안전을 모두가 함께하고 잘 안다고 외면하면 안 돼요. 모른 척 못 고쳐. 안전이 최고야.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못다 잘해요. 가사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 네. 최고죠. 그렇죠, 아, 그렇죠. 노래 가사가 네, 가스레인지 자동적으로 켜두고 외워지는 것 같고 아,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돼. 하고 그냥 금방 외워질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네. 예. 근데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한지를 기억하시죠? 그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소방차 비켜줘야 그럼요. 되고 네. 네, 전열기 뭐 이런 등등 안 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 좋은데 안 돼. 야, 또 노래가 좋네요. 네. 근데 우리 최원일 씨 이렇게 계속 봤는데 멋져져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우리 구면이지랑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쵸. 구면이에요. 네. 지금 2집이라니까 2집. 2집. 예, 1집이 아니고 2집째. 그렇게. 예전에 코로나 극복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한번 맞네. 네. 맞네. 아 맞다 예, 그분이다 하신 분들 예.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때도 어떻게- 참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네. 예. 노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원래 노래를 하는 타입이 아니고 이게 작곡 작사를 하고 거의 프로듀싱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감을 지켜야 돼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뭐 상인분들께서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만족하고 네. 예, 이제 다음부터 노래는 안 불러야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기획을 하셨던 소병석 씨는 이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혹시 노래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갑자기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또 막상 또 최은희 반장이 또 직접 노래까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작사 작곡하고 이걸 노래까지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원일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청렴송 어. 또 만드신. 네, 청렴한 세상이라는 그 캠페인송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강주 소방 그 통화 연결음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시청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방송으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를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하면 괜히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반응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소병석 씨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착해? 약간 이런 느낌. 예. 많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 제가 음악을 하고 활동을 했을 때 좀 사실 눈치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방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본부 쪽이나 아니면 서장님들도 너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소방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취미로 또 하는 거니까 꾸준히 활동을 잘 해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소병석 소방관님은 처음 이 노래를 만들어서 화재 예방과 관련된 노래를 전통시장에 틀었을 때 네. 그때 반응을 좀 못 잊으실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제 동구 관내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이 4개의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 이제 그 노래를 가져가서 이제 철시 때하고 전통시장 개시 때하고 철시 때 이제 하루에 이제 2번 이상 이제 좀 통째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듣는 상인들이 처음 무슨 좀 의아해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금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 가사말도 쉽고 좋고 그러면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흥얼흥얼 따라 부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외우고 이제 이 행동 요령들이 좋다 보니까 이 행동 요령을
좀 꼭 지켜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유 그러시면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구 지역에서만 지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동부 관내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다가 지금 통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서남북 광산 여기 5개 소방서에 이런 우리가 캠페인송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송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다 알렸고요. 이제 조만간 뭐 광주 시내 그 전통시장에 다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 소화기 이걸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게 스마트 소화기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소화기라고 하는데요. 아, 이제 지금 보고 지금 있는 게 그게 소화기라고요? 소화기인가요? 예, 이게 이제 스마트 소화기인데 저희가 그 작년에 전통시장에다 이걸 그 콘센트에다 다 붙이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스마트 소화기 같은 경우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소화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그 소화기인데 이 빨간색 이것만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붙여놓으면 아, 콘센트요? 예, 콘센트에만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그 불이 닿으면 전기 화재 초기 때 뭐 합선이라든가 단락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이 전기 그 불이 붙으면 여기에서 약재가 나와서 지금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콘센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거네 붙여놓기만 그러죠. 하면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얼핏 봐서는 그냥 빨간 점 그러죠. 같은데. 이게 스티커식으로 해서 그냥 이걸 스티커로 떼가지고 이제 콘센트 위에다가 붙여놓기만 하면 이제 여기에 그 불이 닿으면 네. 이 속에서 약재가 흘러나와서 이제 초기에 화재가 예방이 되는 거죠. 이야. 아, 불이 붙기도 전에 뭔가 진화가 미리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이게 큰 불이 되잖아요. 콘센트 그렇죠. 화재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바로 미리 제압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그 전기 화재로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누구나 붙일 수 있고 쉽고 네. 하니까요. 뭐 가정에 있는 콘센트에다 붙이셔도 충분히 이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붙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공짜는 아닐 것 판매는 같은데요. 하진 않습니다. 가격을 궁금해하세요. 네. 저희 가격이나 네. 구입처. 소방서에는 이게 판매는 하진 않고요. 네. 지금 이 한 개에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시중에 이게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스마트 소화기라고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이 스티커만 뜯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니까 뭐 노인분이나 어린이들도 다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네. 예. 아유 정말 누구나 스마트한 할수 방법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뭐 개인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에는 또 지금 경보용 감지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주택용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 이후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그 주택에는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이것은 연기를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그 감지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그 방마다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붙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누구나 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천장에 이걸 고정을 시키고요. 네.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네,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 한 10년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전원만 연결을 하시고요. 이거를 천장에 고정을 시키고 아, 소리가 나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불을 올려놓고 깜빡 잊고 주무시거나 뭐 외출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기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이게 소리로 알려주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두 번째 보여드렸던 화재 감지기는 개당 10,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큰 불이 났을 때 아, 잃어버리는 그럼요. 거에 비하면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충분히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품까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소방관이시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소방서에서 그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이라고 하면 화재를 예방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노래 가사말처럼 화재 예방이라고 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시고 하다 보면 화재가 미연에 방지되니까요. 이 노래말 가사말처럼 이 사항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행동을 해주시면 화재가 미연에 방지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최현일 소방관님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아, 예. 저는 이제 구조대원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한 시민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 처음에 너무 그 많이 당황해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하 모르겠는데 동문. 그렇죠. 이하 당황하지 동문입니다. 마시고 네. 네. 안전을 침착하게. 바라는 건 네. 다 같은 안전하게. 마음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셔서 홍보까지 하고 계셔서 큰 역할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소화기라든가 경보기 정보까지 좋네요. 저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네방네 알립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우리 이성배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잊을만하면 그 아파트에서 그래요, 주민들과 속상해요. 예. 또 경비하시는 경비. 분의 그 갑질 논란, 소위 갑질 논란이 있어서 좀 언짢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성배 씨 아파트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결이 1,000원의 행복이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아,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단지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 분들이랑 뭐 경비 선생님들 합치면 10분이 넘는 분들이신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는 입주민들은 이제 좋은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관리 면적이 넓어지고 특히나 이제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배치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미화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여기 가서 챙기고 저희 가서 챙기시고 그래서 입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입대위도 그렇고 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입대위 회의를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제안을 주셔서 우리 입대위들끼리라도 좀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뜻이 좋으면은 입주민들도 충분히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1,000원의 행복이라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하면은 이제 뜻있는 입주민들께서 1,000원 이상의 이제 후원금을 이제 입대위 계좌로 보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름은 1,000원의 행복이지만 사실 이제 1,000원을 보내주시는 분은 없으시고 뭐 10,000원 이상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또 감사한 게 그 뭐 몇 동 몇 호 아니면 누구 이렇게 성함을 써서 보내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따뜻한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써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2019년, 2020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에만 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민들 반응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그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셨겠죠. 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참여가 많았었나요? 참여는 2019년에 처음 했을 때는 한 40세대 정도 참여해 주셔서 한 7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 네. 그 다음에는 50세대 정도 참여해 주셔서 12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겠지만 어쨌든 이 마음만은 정말 저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나가고 나면은 또 올해는 더 많은 저희 입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목록이? 네, 주로 이제 외부에서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모금 활동이었기 때문에 뭐 따뜻한 외투라든가 발열 레이, 뭐 방한화, 방한 장갑 같은 방한용품들과 또 휴식하실 때도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시라고 뭐 온풍기 같은 거랑 따뜻하게 들 수 있는 차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전부터 항상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또 네. 어쩔 수 없이 또 만난 도시락 준비해서 또 대접해 드렸습니다. 네. 이 선물 종류나 뭐 액수를 떠나서 받는 분들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러니까요.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받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늘 착용하고 다니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신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항상 그거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정말 든든하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고생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이해해 준다는 것 자체가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저도 실제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인사말이라도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은 엄청 그걸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뉴스에서 보고 뭐 폭행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뉴스가 저게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진짜로. 별로 우리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대다수의 입주분들은 뭐 누가 감히 저만치 그래. 서보시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늘 감사의 마음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특히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그렇죠.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 실천으로 옮긴 입주민분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자라고 요청을 드린 내용이라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외려 입주민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예,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하나의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입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뭐 선물을 드렸다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꼭 생활을 하다 보면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든가. 근데 그럴 때 가서 말을 많이 고르게 되죠. 아, 우리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다 보면 진짜 아파트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배 씨는 지금 젊은 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 일을 하게 되셨고 또 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입주를 처음 하면서 저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그 생각도 컸습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입주민들 그리고 관리사무소 분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배려를 하고들 사시는구나.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안에 아이들도 정말 많은데 이런 좋은 문화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한테까지 가서 예, 그런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또 빼실 것 같습니다. 똘똘 뭉칠 것 네, 같고요. 오늘 천원의 행복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얘기들 저희가 4가지를 들어봤었는데요. 네. 우리 5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여기 나와서 우리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100만 명의 그 예방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예방접종,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예방접종 추진단을 만들고 또 이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다 예방접종에 참여하셔서 네. 마스크 없는 그날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저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활용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분리 배출도 하고 또 이것이 다시 사용이 되는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저희 이렇게 시민들한테 좀 홍보 활동을 해서 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제가 겨울철하고 봄철 기간에 화재가 한 60% 내외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이제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이 더 화재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화재 건수로 보면 5년 통계를 보면 봄철이 화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봄철하고 겨울철하고 이제 화재 건수도 그렇지만 더 위험한 게 봄철하고 겨울철에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나고요. 네. 재산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에 이제 봄철이라고 해서 이제 추운 날씨가 같다고 해서 저 화재 예방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네. 하지 마시고요.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작은 행동 요령 같은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일 씨는 저희가 3집으로 뵙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성배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오늘 저희 아파트 선언의 행복 행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라는 게 사실 입주자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단지에서도 어떻게 그런 다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의 시작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아파트까지 선한 영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 마쳐야 네, 되겠네요. 동네방네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화 610-7331번이나 7332번 그리고 KBS 광주방송총국 열린마당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